가난한 시장에 갑자기 비가 내렸다. 찢어진 지붕과 작은 진흙길에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임시 포장마차 사이에 야른 백발을 가진 마른 노파가 몸을 구부리고 앉아 낡은 바구니에 야채 다발을 배열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세월로 인해 주름이 가득했지만 불투명한 눈에는 여전히 친절함과 관용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노파는 수년 동안 이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 하루도 결석한 적이 없습니다. 비가 오든 막든 그녀는 매일 이른 아침 먼 시골에서 야채를 가져와 싼 가격에 팔아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녀가 온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그 눈 뒤에는 30년 넘게 지속된 아픔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모른다. 갑작스러운 소음이 정적을 깨고 시장 한가운데서 날카로운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져 우울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반짝이는 검은색 스포츠카가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노부인이 야채 다발을 집으려고 몸을 굽히자마자 바퀴에 바퀴가 진흙탕에 세게 부딪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차가 노파의 가판대 가장자리 근처에 멈춰서 녹색 야채 한 다발이 진흙탕 길에 떨어졌습니다. 신선한 야채 줄기가 젖은 땅에 떨어져 행인의 발자취로 더러워졌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키가 크고 탄탄한 몸매에 값비싼 브랜드 양복을 입고 신발은 먼지 한 점 없이 반짝인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부동산 업계 최대 기업의 회장이자 잔인하고 오만한 청년 억만장자로 유명한 경수다. 경수는 눈살을 찌푸리며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야채 더미를 힐끔보다 노파에게 멈췄다. 그는 턱을 치켜들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길 한가운데 서서 뭐 하는 거야? 차가 안 보여. 노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 부드러운 눈빛은 아무런 두려움이나 비난 없이 앞에 있는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평소와는 다른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몸을 굽혀 흩어져 있는 야채 다발을 집었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야른 손이 떨렸다. 미안해요. 다른 사람을 방해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경수는 발밑에 있는 흙탕물을 힐끗 보더니 망설임 없이 주머니에서 돈뭉치를 꺼내 땅바닥에 세게 던졌다. 찬바람에 지폐가 펄럭였다. 야채 보상으로 받아가세요. 다음에는 다른 사람 방해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은 침묵을 지킨 채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을 중얼거렸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경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돈과 권력을 가진 남자이므로 누구도 감히 모욕할 수 없다. 하지만 노파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인 진흙투성이의 야채 다발을 조용히 계속해서 조금씩 치우고 있었습니다. 돈 필요 없어 그냥 가세요. 다정한 목소리의 경수는 갑자기 눈살을 찌푸렸다. 평생 동안 그는 자신의 돈을 거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 노부인처럼 가난한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돈 필요 없나요? 경수는 옅은 경멸의 눈빛을 지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럼 뭐가 필요해? 노파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야채를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경수는 답답해서 돌아섰지만 그 순간 그의 시선은 노부인의 손목에서 멈췄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에 조용히 놓여있던 낡은 팔찌는 세월이 흘러 빛바랜 것이었다. 경수의 심장이 갑자기 뛰었다. 그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팔찌는 매우 친숙해 보였습니다.
오래전에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일인데 그것을 보았을 때 마음속에 불안감이 솟아오르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비는 여전히 차갑게 내렸지만 경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둡고 무거워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경수는 노파의 손목에 찬 낡은 은팔찌를 조용히 바라보며 서 있었다. 세월이 흘러 변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은 여전히 매우 특별합니다. 얇은 은반지에는 섬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중앙에는 두 개의 뻗은 새 날개를 닮은 작은 조각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갑자기 혼란스러워졌다. 이 팔찌는 왜 이렇게 낯익은 걸까요? 경수의 마음에는 혼란과 불안, 그리고 고통이라는 묘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는 이 느낌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잠재의식 속에 아주 깊이 묻혀있던 것이 갑자기 다시 떠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노파는 아직도 몸을 굽혀 흩어져 있는 야채 다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느다란 손이 추위에 떨렸다. 희미해지는 빛 아래서 그녀의 손에 있는 팔찌는 더욱 선명해졌다. 할머니, 이 팔찌는... 경수가 의심에 가득 찬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서 구했어요? 경수의 목소리는 더욱 진지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것이 당신의 갑오입니까? 노파는 잠시 침묵을 지킨 뒤 야채 다발을 조심스럽게 그녀 앞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왜 신경 쓰나요? 그냥 아주 친숙한 것뿐이에요. 경수는 갑자기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솟아오르자 눈살을 찌푸렸다. 노파는 마치 팔찌를 보호하듯이 손목을 살짝 움켜쥐었다. 이 팔찌는 제가 과거로부터 간직해온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30년 이상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30년, 그 말이 경수의 머릿속에서 이상한 종소리처럼 울렸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가늘지만 따뜻한 손이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막연한 이미지가 떠올랐다. 손목에는 은팔찌가 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행운의 팔찌예요. 제가 커서 꼭 저한테 주실 거예요. 갑자기 경수의 손이 꽉 쥐어졌다. 그 이미지는 매우 모호한데 왜 그렇게 실제적인가? 그는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를 낮추어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차가움. 그 유래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노파는 오랫동안 고민한 뒤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왜 물어보시나요? 특별한 건 아니고 그저 오래된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녀의 눈에는 분명히 회피가 보였다. 경수는 쉽게 속지 않는다. 그는 특이한 것에 민감한 사업가이다. 당신은 진실을 말하고 있나요? 노파는 침묵했다. 손이 살짝 떨렸다. 찬바람이 불어오자 팔찌가 희미한 빛을 발했다. 경수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뭔가 아주 잘못된 일이 있는 것 같았고, 직감으로 이 팔찌가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설명할 수 없었다. 야채를 파는 가난한 할머니는 왜 이렇게 친숙한 팔찌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이 팔찌의 이미지가 그의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가? 그리고 왜 그는 그것을 오래전에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까? 경수는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내내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팔찌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그는 별장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공부방으로 갔다. 서랍을 하나하나 뒤지며 잘 모르는 것을 찾아봅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보물 몇 개를 보관해 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4, 5세쯤 된 소년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여성을 꼭 껴안고 있는 낡고 바랜 사진이 들어 있었다. 이 사진을 본 경수는 마음이 가라앉았다. 여자의 눈에는 묘한 친숙함이 있었고 그녀의 손목에는 분명히 오늘 본 것과 똑같은 은팔찌가 걸려 있었다. 경수의 호흡이 가빠졌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 뒷면에는 열린 4살 경수를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찍은이라는 오래된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본명은 경수가 아니다. 그에게는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일련의 질문이 큰 파도처럼 다가왔습니다. 이 사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 팔찌는 내 엄마 거니? 그러나 답을 찾기도 전에 경수의 머릿속에는 문득 또 다른 이미지가 떠올랐다. 어린 소년이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데 강철의 비명과 가느다란 손이 매달려 있었고 절망에 찬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수야, 내 아이야. 그는 벌떡 일어섰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경수는 이전에 한 번도 기억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밤에는 왜 그토록 선명하게 나타났는가? 그는 겁이 나서 더 이상 주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노파를 다시 찾아야만 했다. 다음날 아침 경수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오늘날 그는 더 이상 차갑고 오만한 억만장자가 아닙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느려졌고 그의 눈은 더 사려 깊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붐비는 노점들 사이에서 작고 친숙한 인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여전히 같은 구석에 앉아 쟁반에 야채 다발을 부지런히 배열하고 있는 노파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전날처럼 경멸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노부인은 그가 돌아온 것을 보고 놀란 듯 그를 올려다보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는 어제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경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굽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움도 가득했다. 그녀는 이 팔찌는 30년 이상 그녀와 함께 있었고 말했다. 그럼 그 전에는 누구의 것이었나요? 노파는 살짝 얼어붙었고 노파의 눈에는 감정의 섬광이 번쩍였다. 왜 그 일에 그렇게 신경을 쓰나요? 경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고백처럼 낮았다. 왜냐면 예전에 본 것 같기도 하고 그 아줌마는 오래전에 본 것 같기도 하고. 경수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노파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마지막 말은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노파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지만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만지기 싫은 기억을 간직한 듯 손목을 살짝 움켜쥐었다.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매우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회피는 경수를 더욱 이상하게 만들었다. 그는 불분명한 일을 쉽게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다. 장터에서 싸워본 사업가로서 사람이 뭔가를 숨기고 있을 때를 분명히 이해한다. 그리고 이 노파는 분명 큰 비밀을 숨기고 있을 것이다.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경수는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시장을 떠났다. 호화로운 별장으로 돌아온 그는 즉시 사무실 문을 굳게 닫고
과거에 남아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그는 낡은 나무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어제 본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 외에도 구석에는 MK라는 글자가 수놓인 하늘색 손수건도 놓여 있었다. 그것을 만진 경수는 갑자기 심장이 내려앉았다. MK는 경수의 줄임말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름인가요? 또다시 막연한 이미지가 넘쳐났다. 한 여성이 그를 껴안고 이 손수건으로 그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귓가에 부드러운 목소리가 속삭였다. 경수야, 내가 항상 너를 지켜줄게. 경수는 깜짝 놀랐다. 경수. 예전에 다른 이름이 있었나요? 그의 마음속에 공황이 커졌습니다. 만약 그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과거가 진실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계속해서 모호할 수는 없습니다. 경수는 사건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노파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알아내셨으면 합니다. 그 노파의 이름은 무엇인지, 어디 출신인지, 그곳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특히 아이를 잃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경수는 차갑지만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그는 더 이상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그의 모든 생각은 은팔찌와 잊혀진 이름을 중심으로 맴돌았습니다. 단 하루 만에 경수의 비서가 결과를 받았다. 선생님, 진희 씨는 올해 나이 65세 정도입니다. 외곽의 작은 집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이웃에 따르면 한때 아들을 낳았으나 30년도 더 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없어진? 경수의 마음이 살짝 조여졌다. 예, 이웃 사람들은 그녀가 어렸을 때 외딴 시골에 살았다고 했어요. 어느 날 오후 박람회에서 그녀의 아들이 실종됐어요. 지금까지 그녀는 아들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곳을 헤매다가 마침내 여기에 들러 야채를 팔며 생활했습니다. 전화기를 잡은 경수의 손은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또 다른 기억의 조각을 모아주었다. 한 아이가 군중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의 작은 손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끌려갔습니다. 군중 속에서 비명과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와 소년을 들어올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고 심장이 가슴에서 크게 뛰었습니다. 서로 다른 기억의 조각들이 문득 점차 연결되어 갔다. 그 소년이 당신인가요? 저 여자도 그 할머니 맞나요? 그리고 그 팔찌가 이것의 증거인가요? 경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그는 노파가 살고 있는 교회의 집으로 곧장 차를 몰았습니다. 작고 낡은 집은 황량한 땅 한가운데 홀로 자리 잡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색된 벽과 몇 개의 녹색 채소 화단이 있는 작은 정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심장이 크게 뛰는 가운데 차에서 내렸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받게 될 응답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노파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문을 열었고 이 시간에 그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눈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기 또 왔어. 경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한때 아들을 잃은 것을 압니다. 노파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눈은 갑자기 놀라움과 고통으로 번쩍였다. 어떻게 알아? 내가 당신을 조사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30여 년 전에 박람회에서 아이를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파는 갑자기 살짝 몸을 떨었고 그녀의 주름진 뺨에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너, 왜 그런 걸 신경 쓰는 거야? 경수는 심호흡을 한 뒤 은팔찌를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이 팔찌는 내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노부인은 팔찌를 바라보았고 갑자기 온몸이 경직되었으며 자신이 듣고 있는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이 잃은 아들인 것 같아요. 작은 방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찬바람 소리만 들리고 서로에게 속했던 두 사람의 눈빛은 이제 점차 진실을 깨닫고 있었다. 작은 방은 죽음의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노파의 얼굴에 노란 빛이 내리쬐어 얼굴의 주름이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가만히 서서 창백한 눈을 크게 뜨고 경수의 손에 있는 은팔찌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너, 뭐라고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 두려운 듯 숨이 막혀 있었다. 경수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억만장자의 차갑고 오만한 표정이 없었다. 혼란과 혼란,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고통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는 삼켰다. 잘 모르겠지만 나에겐 아련한 기억과 설명할 수 없는 이미지, 그리고 이 팔찌가 있다. 그는 손에 쥔 팔찌를 꽉 쥐었다. 나는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노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방금 들은 내용을 감히 믿지 못했습니다. 경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한마디 한마디가 천천히 나왔다. 하지만 분명 기억하니까. 그 옷을 입던 여자가 기억난다. 내가 울 때 나를 품에 안고 위로해준 사람.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이름으로 나를 불러준 사람, 경수. 그 이름이 울리자마자 노파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러지 않으면 쓰러질 것처럼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았다. 맙소사.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목이 막혀 울부짖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경수는 눈앞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갑자기 굳어졌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가 우는 것을 보고 그녀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 갑자기 그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솟아올랐다. 마치 그가 전에 이 외침을 들었던 것처럼, 마치 이 여자가 그를 위해 울부짖는 것을 본 것처럼. 그는 앞으로 나아갔지만 그의 손은 공중에 맴돌았고 감히 그녀에게 닿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다 말해주실 수 있나요? 노파는 눈을 붉힌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감정으로 들끓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억제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또 눈물이 흘렀다. 내 아들. 그녀의 목소리가 막혔다. 저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경수입니다. 경수의 손에서 은팔찌를 빼앗는 그녀의 가느다란 손이 떨렸다. 그녀는 이 팔찌는 제 것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끼고 있었는데 경수가 어렸을 때 장난스럽게 엄마 손을 끌어당겨 놀곤 했어요. 나중에 커서 어른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고 나뭇잎이 오래된 나무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그럴 기회가 없어. 그녀는 팔찌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 팔찌를 꽉 쥐었다. 그날 나는 내 아들을 박람회에 데려갔습니다. 그는 매우 행복해했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나는 단지 조금 부주의했을 뿐이고, 단지 조금. 그녀는 목이 막혔고, 그녀의 흐느낌은 그녀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더 이상 거기에 없었어요. 경수는 깜짝 놀랐고 현기증이 엄습했다. 그의 머릿속 이미지가 갑자기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해졌습니다. 나는 어느 겨울 오후, 떠들썩한 공정함, 웃음, 떠들썩한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어린 소년이 어머니를 따라 달려갔습니다. 소년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런데 또 다른 손이 소년을 끌어당겼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울다. 작은 손이 손을 뻗으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얼어붙은 얼굴, 어둠 속을 질주하는 자동차,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나는 30년 넘게 내 아이를 찾고 있었어요. 노파의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 같다. 어디든지 가봤고 여기저기 물어봤지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고 목이 막혀서 얇은 어깨가 떨렸다. 3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제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고 믿었지만 언젠가 그 아이가 돌아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경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고 희망이 가득했지만 두려움도 가득했다. 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이 우리 경수 씨인가요? 경수는 숨을 가다듬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다. 그는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추억, 팔찌, 이름, 이 노파는 그의 생모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진실을 회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그의 눈앞에 진실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경수는 고개를 들어 눈앞에 마른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예전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눈이 이제는 예전 사진 속의 눈과 똑같았다. 그는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무릎을 꿇고 지난 30년 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평생 기다려온 전화를 외쳤습니다. 엄마! 방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노파는 깜짝 놀라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꼭 껴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경수야, 내 아이야, 내 아이가 돌아왔다. 경수는 잠시 꼼짝도 하지 않더니 천천히 손을 뻗어 경수를 꼭 안아주었다. 그의 뺨에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마음이 더 이상 차갑지 않게 되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집안, 조용한 밤에 목이 막힌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수는 노파 앞에 무릎을 꿇고 눈시울을 붉히며 떨리는 손으로 노파의 마른 손을 꼭 잡았다. 그녀도 울었지만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이는 30년 만에 행복하다. 그녀는 평생을 기다리며 아이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의 어린 아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다. 경수야, 너야. 경수는 심호흡을 했고
가슴은 전에 없던 감정으로 긴장했다. 수년 동안 그는 항상 자신이 우정이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냉정함, 권력, 지위, 돈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앞에는 그를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가 있다. 나예요, 엄마. 그의 목소리는 숨이 막혔다. 미안해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요. 노파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꼭 껴안고 그녀의 가느다란 손이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마치 그녀가 놓으면 그가 30년 전처럼 다시 사라질까 두려웠다. 아냐, 아냐. 난 널 원망한 적 없어. 난 절대. 그녀는 울었고 경수 역시 생애 처음으로 울었다. 다음날 아침 경수에 대한 소식이 시장 곳곳에 퍼졌다. 한때 시장에 등장했던 무자비한 억만장자는 이제 야채를 파는 노파 앞에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그들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 경수가 할머니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땅바닥에 돈을 던지고 차갑게 떠나던 장면이 사람들에게 기억된다. 그들은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오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 앞에 펼쳐진 광경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가난한 시장 한가운데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 잘생겼지만 밤새 잠을 못 자 초췌한 얼굴이 노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모두가 가만히 서 있었고 누구도 감히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오만하고 냉랭했던 남자가 이제는 불쌍한 야채 장수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미안해요, 엄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위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나는 무자비했고 나에게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모두들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헐떡였다. 어떤 사람들은 눈을 비비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 사회의 존경을 받는 이 도시의 가장 부유한 남자가 오늘 야채를 파는 노파, 평생을 아이를 찾느라 바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제 그가 했던 말, 땅바닥에 던진 동전이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경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노파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꾸짖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일으키기 위해 야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멍청이, 그녀는 숨이 막힌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돌아오기만 하면 난 만족해요. 그날부터 경수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돈 버는 법만 알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 냉담한 억만장자가 아니다. 그는 자산을 관리하거나 투자하기 위해 가난한 시장에 정기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어머니 옆에 앉아 야채 판매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시장 전체를 들끓게 만들었다. 맙소사, 대기업 사장이 야채를 팔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인생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수는 그 소문에 개의치 않는다. 30년 동안 사별한 어머니와 함께 소박한 삶을 살며 생애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느꼈다. 일주일 뒤 경수는 시장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 그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섰다. 더 이상 냉랭한 사업가가 아닌 엄마의 노력에 보답하고 싶은 아들. 그는 시장 전체를 개조하는 데 투자하여 비가 올 때마다 더 이상 진흙탕이나 더러운 곳이 아닌 깨끗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외로운 노인, 고아, 어머니처럼 희망의 빛을 찾아 방황하고 비참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선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내가 억만장자여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돈으로는 가족을 살 수 없고 사랑을 살 수 없다. 그는 다정하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엄마, 지난 30년을 보상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다시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라고 말했다. 노부인은 미소를 지었고 아들의 뺨에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돌아오셨어요. 그 이후로 경수는 더 이상 외로운 삶을 살지 않게 됐다. 그는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이상 일에 열중하지 않아 가족 사랑의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내일 아침 그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서 야채 장사를 도우는데 이는 어머니에게 아직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어머니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야채를 파는 것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이런 소박한 삶을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경수는 가볍게 웃었다. 처음으로 그는 마음속에 따뜻함을 느꼈다. 돈도 잃을 수 있고 권력도 잃을 수 있지만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은 가족입니다. 노파는 평생을 아이를 기다리며 보냈고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시 서로를 찾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성한 모성과 겸손과 친절의 가치에 대한 심오한 교훈입니다. 돈과 지위는 사람을 갈라놓을 수 있지만 가족은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경솔한 행동이 평생 후회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과 용서는 언제나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